저 불청객님, 네. 돈 버는 글쓰기 항상 강조해 주시잖아요. 네네네. 글쓰기로만 대략 얼마 정도 버셨어요? 이거는 사실 되게 민망한데, 뭐 이걸로 파생되는 수익도 있긴 했지만, 직관적으로 바로 보여드리면, 글쓰기하고 관계된 그 수익들은 지금 이렇게 좀 띄워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연수익이 글쓰기로만 한 1억대 정도는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큰 금액은 아닌데 자랑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글쓰기도 확실히 돈이 된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좌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대체 돈 버는 글쓰기라는 게 정확히 뭐죠? 돈 버는 글쓰기, 어떻게 보면 정의가 되게 쉽고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어려운데, 이것도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글을 써서 그 글에서 매출이 나오는 글쓰기, 그걸 이제 돈 되는 글쓰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흔한 예로 블로그에서는 뭐 DB를 추출한다, 아니면 뭐 제휴 마케팅 링크를 걸어서 쿠파스 같은 걸 걸어서 뭐 간접 매출을 발생시킨다. 돈 되는 글쓰기라는 게 도입부에서 내 글을 딱 봤을 때 딱 내려갈 수 있어야 돼. 내 얘기 같은데? 이 얘기 정말 궁금한데? 라는 그 포인트가 있는 거죠, 도입부에.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독자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저자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앞단에 딱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을 이어가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말만 하면 좀 벙벙하니까 제가 사례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먼저 글을 하나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쁜 글이라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글이라서 7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체류 시간을 늘리는. 왜 체류 시간을 늘리면 좋냐면 얘에 비례해서 구매율이 대폭 올라가거든요. 구매율이 높아진다는 건 내가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했을 때 내가 가져가는 성과는 훨씬 높다는 점. 최대 뭐 2분 이상만 돼도, 내 글을 읽는 사람이 2분 이상만 체류를 해도 구매율이 대폭 올라간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 60%에서 무려 80% 이상 올라간대요. 물론 시간이 올라가면 비약적으로 구매 전환율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도입부를 잘 잡아야 돼. 저 같은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입부에서 멱살만 잡을 수 있으면 끌고 내려간다, 이런 겁니다. 근데 도입부 잘 볼게요. 이 글이 너무 좋은데 안타까워서 제가 예를 드리는 거예요. 고객이 콘텐츠를 더 많이 소비하게 하여 서비스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법 10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야? 그럼 체류 시간을 늘리면 뭐가 좋다는 거야? 이게 도입부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체류 시간을 늘렸더니 월 300만원 벌었습니다 라든지, 뭐 월 3천만원 벌었습니다, 또는 매출이 300% 증가했습니다라는, 이런 것들을 앞단에 써주는 겁니다. 왜? 이 글을 읽는 독자는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 체류 시간을 늘려서 뭐가 좋은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밑에 내용을 볼 테니까요. 그래서 방법 10가지를 그럼 되게 재밌게 아주 맛있게 읽겠죠, 후루룩 이렇게. 그래서 도입부에서 반드시 목적이 되는 거 먼저 써준다. 이 글을 통해서 내가 가져가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쭉쭉 한다. 그러면 체류 시간은 무조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왜냐면 독자는 읽을 수밖에 없으니까. 밑에 방법을 알려주는 건 뭡니까? 방법은 수단이에요. 수단은 목적을 이길 수 없죠. 항상 목적을 도입부에 둔다는 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까, 문장력을 좋게 할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부차적인 요소고, 글은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구조를 기억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구조. 돈 되는 글쓰기라는 건 뭐냐면, 효과적으로 도입부에다 목적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왜 이 글을 읽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독자의 마음을 알아야겠죠. 독자가 궁금해하는 거를, 그걸 목적화해서 써놓는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 뭘 얻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거. 독자는 혜택을 바란다. 베네핏이 전부입니다, 정리하자면. 그 다음에 내용을 쓰는 건 별 문제 안 돼. 그냥 방법을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 방법을 다 쓴 다음에 어떻게? 그냥 말아버려? 그 끝에다가 굴비엮기라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끝에다가 글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링크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게 내심의 목적이 되겠죠. 내가 결제 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있다면,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강의를 제공하거나 전자책을 제공하는 사람이면, 그런 판매자라면 끝에다가 링크를 달아둬서 거기로 들어가서 내가 제공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 혹은 제품에 대해서 읽게 하고 결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돈 되는 글쓰기의 구조라고 저는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제가 먼저 제 블로그를 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제 블로그를 홍보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글 1000개를 검색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블로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뭐만 했냐면, 공지사항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려놨어요. 이 글 하나로 벌써 10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나고 있어요. 글 하나로 1000만원이라니?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 업계에서 너무 흔한 스킬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믿기진 않는데 링크를 걸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링크도 종류가 있는데, 남의 제품을 광고해주는, 홍보해주는 뭐 제휴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광고를 보게 하는 애드포스트나 애드센스에 해당하는 그 광고들은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회수를 높이는 전략을 취하는 거죠. 저는 이 글 하나에다가 반응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 글 하나로 월 10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점, 글은 구조라는 점. 그러니까 돈 되는 글쓰기는 정리하면 도입부, 그 다음에 배치입니다. 배치. 링크를 배치했냐 안 했냐가 거기에서 이제 소득의 크기가 갈라질 뿐이에요. 나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하다 보면 내가 이 분야에서 좀 더 알려지고 트래픽이 점점 높아지면 그에 따라서 소득도 같이 비례해서 높아지니까 처음부터 3천만 원
나는 5천만 원 또는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거를 바라는 건 처음부터는 불가능하겠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니까. 다만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가는 구간에서 그걸 가속화시키는 거, 부스트업 시키는 건 뭐다? 그때 링크를 달아주는 거예요. 링크는 두 가지가 있어요. 1포스팅 1링크가 있고 또는 1포스팅 다 링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링크를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벤치마킹 이게 되게 중요한데 글을 쓰실 때 구조적인 글쓰기를 하는 거 그리고 배치가 잘 된 글쓰기는 사람들한테 잘 읽히거든요. 가독성도 좋고 이 배치는 방금 말씀드린 링크도 있지만 내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항목화해서 알려주는 것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쉽죠? 이 정도는 아마 지금까지 영상을 들으셨으면 되게 쉽다고 느낄 텐데 이것도 사례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 포스팅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해외에 이런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요. 대개는 국내 블로그만 많이 보고 해외 블로그는 안 보시더라고요. 사실은 질적인 측면에서 해외 블로그에 있는 포스팅 물론 기업화된 블로그들이 많긴 합니다만 그만큼 훨씬 좋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정말 배치가 잘 된 누가 봐도 설득될 수밖에 없는 시간 낭비가 절대 아니라고 느껴지는 그런 블로그 포스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몰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이거 검색해보면 검색 내용이 되게 없어요. 그리고 되게 막 사자스러운 포스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전문적인 주제를 찾을 때는 구글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자책을 준비하거나 컨텐츠를 준비할 때 구체적인 자료 하나 탐색하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자료 같은 걸 탐색하거든요. 제가 구글에서 스몰 비즈니스로 검색해서 나온 블로그예요. 물론 이제 기업화된 블로그긴 합니다만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문으로 된 페이지 들어오면 쫄 필요 없어요. 여기 바로 번역하기가 뜨니까 번역을 누르면 그냥 뚝딱 한국말로 번역이 돼요. 이렇게 중소기업을 더 성공적으로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블로그를 이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좋냐면 제목이 있죠. 중소기업을 더 성공적으로 만드는 방법. 이게 스몰 비즈니스가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뜻인가 봐요. 그런데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글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세 가지 대상인데 첫 번째는 뭐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온라인 및 디지털 마케팅 대상 고객 그리고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웹사이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면 더 나은 매출을 낼 수 있다라는 그 세 가지 점을 이 글을 통해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 내가 매출도 높아지고 그리고 접근 방식 자체가 고객 위주로 해야 된다는 점 내 뇌피셜이나 내 의견, 내 생각이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글을 쓴다는 점.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구나. 항목화되어 있죠. 배치가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독성도 있죠. 이렇게 띄어쓰기 잘 되어 있죠. 문단별로. 메모도 이렇게 있고 내가 체크리스트도 여기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나도 내 포스팅을 쓰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내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데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뭐 기술 수준을 향상하는데 이 CRM 시스템을 사용하면 고객 정보를 저장한 다음 이를 이용해서 영업 기회를 식별하거나 마케팅 활동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을 높인다는 거죠. 그럼 대체 이 CRM이 뭐냐? 이 글에서 다 다루면 글의 분량이 엄청나게 길어지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굴비역기를 한 거예요. 링크를 아주 잘 활용한 거죠. 얘를 누르면 다음 포스팅을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체류 시간이 저랑 같이 읽은 것만 해도 한 2분, 3분인데 들어가서 또 읽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렇게 해외 검색, 뭐 프랑스도 좋고 일본도 좋고 미국도 좋거든요. 저는 주로 일본 거 아니면 미국 거를 검색을 하는 편인데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요. 거기를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짜 콘텐츠의 보물이다. 진짜 보물섬이다. 왜냐면 일본하고 미국이 마케팅의 거의 원산지 아닙니까? 원조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진짜 우리나라 포스팅하고 제가 뭐 꼭 무슨 뭐 사대주의처럼 비교하는 건 아닌데 확실히 외국 애들은 그 배치하는 거, 글을 배치하는 거, 항목화해서 제시하고 그 밑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너무 잘 돼 있어요. 깔끔하고. 우리는 막 에세이 쓰듯이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부터도 그런데 이런 데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청계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직접 보여주시면은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접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모든 글을 다 써서 이제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한데 여기에서 링크를 어떻게 거는지 아까 전에 도입부랑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되고 거기다 링크 글 중간에다 넣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1포스팅 1링크는 정말 가장 강력한 구조가 될 수도 있는데 간결하고요. 왜냐면 내가 판매하는 내 아이템으로 가는 그 링크만 걸어놓으면 되니까 그게 랜딩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 안에 상세 페이지겠죠. 아니면 내 홈페이지나 또 다른 내 블로그 포스팅이 될 수도 있겠죠. 블로그 포스팅에서 블로그 포스팅으로 그냥 이렇게 가는 링크니까요. 단순히. 그게 굴비엮기라고 하는 거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엮어놨을 때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듯이 이렇게 꿰주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제목 같은 걸 가령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전자책 비즈니스로 하루 1억 번 방법 공개 이렇게 씁니다. 일단 제목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어야지 앞으로도 글을 써서 밥을 먹고 살 수 있어요. 저는 가령 PDF 문서 한 개로 하루 1억 매출 올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문서를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설명드릴게요. 다만 이 글은 누가 보면 좋냐면 아이템은 있는데 또는 실력은 있는데 경력은 있는데 매출이 생각보다 낮은 분들이 보시면 아주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정도 하고요. 이렇게 띄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각 문단위, 의미 단위가 끊어지면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주면 가독성이 높아지고, 가독성이 높아지면 보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쉽게 이해하면 어떻다?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건 우리가 실행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전자책 PDF 문서를 쓰는 방법은 총 10단계가 있어요. 물론 이제 3단계, 5단계 이렇게 있겠죠. 저는 이제 설명을 위해서 10단계라고 굉장히 많이 이제 쓴 것 뿐입니다. 1단계 대상 정하기, 2단계 제목 정하기, 3단계 목차 정하기, 4단계 뭐 시중 컨텐츠 벤치마킹, 물론 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 단계를 해서 보여주는 건데, 왜 그렇다? 이건 수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 1억을 번 전자책을 어떻게 썼는지. 그 대상 정하기부터 들어가겠죠? 당신의 전자책은 누가 보나요?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대상을 정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내용 참조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리듬감을 빨리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글이 너무 길어지면 1단계에서 벌써 막 사람들이 지칩니다. 막 1분, 2분, 3분, 4분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링크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밑에다가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가령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 참조하세요. 그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2단계 제목 정하기 하고 또 이제 간단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또 마찬가지로 아래에 글 보세요. 이렇게 하고서 또 링크를 해가지고 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만약에 10개의 링크가 있다면 사전에 10개의 포스팅이 이미 들어있다는 거고, 그 10개가 시리즈로 잘 정리된 컨텐츠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돈 되는 글쓰기가. 그러면 체류 시간이 대폭 높아진다. 체류 시간이 높아지면 신뢰도가 상승한다. 그럼 구매 전환율도 비약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문장력이 깔끔하고 엄청난 문장력을 자랑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간결하고 짧은 글을 여러 개를 시리즈로 배치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굴비엮기를 통해서 오히려 강력한 무기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포스팅은 짧지만 얘네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여기에서 반드시 이제 소득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 뒤로는 1포스팅, 1링크 이런 방식을 취해도 충분히 매출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글도 마찬가지로 끝나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10단계까지 다 읽은 사람이 있는데, 이분한테 제가 운영하는 글청계 아카데미가 있어요. 여기 프로그램도 뭐 추천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써서 그냥 끝맺음을 하면 돼요. 밑에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쓴 포스팅을 또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나서 이게 광고네 홍보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왜? 첫 번째 정보를 줬어요. 내가 1억 번 방법이라고 제목을 달았고 그 밑에 실제 그 번 방법을 아주 세세하게 포스팅을 다 남겨놨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 분들은 됐어, 이 정도면 내가 직접 할 수 있겠네 라는 분이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사람이 운영하는 아카데미 또는 어떤 판매하는 전자책이 있네? 그럼 이걸 읽고 빨리 나는 시간을 좀 단축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이 발생되는 겁니다. 아주 정당하죠. 주고 받고 이런 거죠. 이게 돈 버는 글쓰기의 저는 요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고, 저는 참고로 뭐 발행할 때 다른 거 안 씁니다. 뭐 태그 같은 거 입력 안 하고 어차피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발행 버튼 누릅니다. 뭐 전체 공개하고, 공지사항을 등록하는 건 뭐다? 저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에다가 공지사항에다가 제가 제공하는 전자책 아카데미가 공지사항에만 실려 있거든요. 공지사항으로 등록할 땐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고 발행 누르시면 바로 발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즉 돈 되는 글쓰기죠. 왜 블로그 포스팅을 설명드렸냐면, 돈 되는 글쓰기를 무료니까요. 쓰라고 있는 거니까 저는 이 기능을 잘 쓰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글쓰기는 문장력이 아니다, 배치다 라는 점. 그 두 번째 뭐다? 벤치마킹 하라. 그래야 좀 더 가독성 있고 깔끔한 글쓰기가 가능해진다는 점. 그렇게 점점 깊이가 깊어지고 이제 대가의 반열로 가는 거죠. 이렇게 성장 단계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이렇게 커지는 그런 전문가가 되기를, 여러분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도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만 다시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이상은 모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면 이것만 꼭 기억하셔서 반드시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제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벌어온 글쓰기는 문장력이 아니라 배치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 배치에는 크게 도입부와 본문 내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도입부에서 중요한 점은 독자가 대체 이 글을 왜 읽어야 하냐는 겁니다. 이걸 해소해 줘야 돼요. 만약 이 독자가 전자책으로 매달 100만 원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현재는 10만 원밖에 벌지 못하고 있다면, 앞단에서 반드시 이분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를 무조건 해결하도록 돕는 내용이라고 이 글이 이렇게 밝히는 거죠. 제목과 도입부에서. 여기에 플러스해서 내 성과 자료, 입금 내역이나 뭐 성과 사례를 이미지나 스샷 같은 걸로 제시하면 되겠죠. 그러면 멱살 잡고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독자는 절대 안 읽을 수가 없겠죠. 거부할 수 없는 제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체류 시간이 대폭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굴비역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더 이상 문장력은 필요 없다는 점을 잘 아셨을 겁니다.
겁니다. 이제 본문 내용에서 나도 매출 안 나와서 과거에는 당신처럼 똑같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했더니 해결이 돼서 지금은 100만 원씩 혹은 그 이상씩 벌게 됐다고 이렇게 방법만 나열해서 쉽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이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독자가 쉽게 이해해야 독자도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독자도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상대방의 성과, 이게 바로 내 성공의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저는 이것만 믿고 있어요. 두 번째로 벤치마킹인데 이걸 하면 내용이 당연히 풍부해지고 좀 더 전문성 있는 글을 쓸 수 있겠죠. 독자가 보기에. 그리고 잘 쓴 글들의 공통점은 가독성이 좋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오탈자나 문단 띄어쓰기 정도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가독성은. 그럼 쉽게 이해한 독자가 실행하기도 쉬워지겠죠. 이게 가독성이 주는 고마운 점이죠. 오늘 내용이 혹시 어려우셨다면 1.2배속이나 1.5배속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보시면 훅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중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정혜님, 그럼 이제 굴비 사러 가면 돼요? 맛있겠네. 자, 그정혜님. 예. 제가 전자책을 좀 써보려고 하는데 예. 이게 막상 쓰려니까 정말 사람들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책이랑 종이책의 차이부터 잘 모르겠더라고요. 두 개 정확한 차이가 뭐죠? 저한테도 질문 많이 하시는데, 종이책은 우리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 아니면 국내에 진짜 뛰어난 전문가 또 유명한 분들, 그 분야에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 갖고 있는 분들이 쓰는 게 종이책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전자책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가령 이제 뭐 우리가 겨울에 꽁꽁 얼어서 한파가 왔어요. 그런데 배관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나와. 그 배관을 다시 나오게 하는 방법. 드라이기로 한 15분 쐬면 물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쓰는 게 바로 전자책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하우를 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강의를 한다고 보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잖아요. 블로그가 강의가 됐든 아니면 뭐 꽃꽂이 강의가 됐든 뜨개질 강의가 됐든 뭐 봉제업이 됐든 이런 것들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내 친구들 앞에서 말을 해준다, 노하우를 풀어준다, 또는 강의를 해준다. 요거를 그냥 문서화해서 만든 게 전자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하우든 강의든 이게 전자책으로 녹여져 있다. 그 내용이 전자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이 무료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뭐 100만원짜리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이제 감을 잡으신 분도 계실 텐데 눈치가 빠르신 분은 바로 강의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노하우 같으면 5,000원에서 10,000원, 20,000원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제 한 분야에서 당장은 초보자지만 나중에 좀 경력이 쌓여가면 굉장히 괜찮은 어떤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지식을 담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50만원, 100만원, 심지어 한 권에 500만원을 받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발전해 나가면 되겠죠. 요즘 전자책 제작법 관련 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거기에 보면은 무조건 팔리는 제목, 목차 작성법, 본문 쓰기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혹시 보셨어요? 정혜님도? 예, 저도 많이 봤죠. 예. 근데 이런 지식들이 전자책 판매와 수익화에 도움이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몇 군데 얘기 떠들어 보면 나쁜 내용들은 아니고 다 이제 이해에 도움이 되는데, 다만 지식과 정보를 너무 많이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말하자면 저자는 아는 게 많아서 많은 걸 넣어놨는데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쓰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하루에 5천만 원 그리고 7천만 원 그리고 1억 넘어가는 이 전자책들을 지금까지 써왔는데, 한 달에 아니고 하루에요. 근데 그거 쓸 때도 굉장히 단순하게 전자책을 써왔어요. 전자책을 쓰는 제목이나 목차 또는 뭐 이 내용을 구성하는 이런 것들은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 구조만 아시면 누구나 너무 쉽게 쓸 수 있어요. 법칙이나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참고만 하시고, 굳이 거기에 너무 얽매여서 이거 진짜 대단한 사람들만 전자책을 쓰는 거 아닌가?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만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만 오해를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책을 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분야에서 활동을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이 분야에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이게 실말이고 마중물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아주 편하게 20페이지든 30페이지든 40페이지든 전 처음에 이 정도 추천드리거든요. 이 정도 분량이면 2, 3일이면 뚝딱 써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정혜님께서는 무조건 팔리는 제목, 뭐 목차 작성법 뭐 이런 항목을 따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작성하신단 말씀이시죠? 예, 저는 담백하게 작성합니다. 이게 제목이랑 목차가 눈에 띄면 더 좋긴 한데, 그거는 일정 수준으로만 지키면 되지, 거기서 너무 막 심각하게 아니면 무조건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으로, 그리고 약간의 아주 심플한 구조만 한 너댓 개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전자책을 작성할 수 있어요. 제목이랑 목차 쓰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는 제가 볼 땐 지배적인 요소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 권의 전자책을 써오고, 그리고 뭐 6,000분 넘는 수강생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잘 팔리는 건 따로 있구나라는 것만 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쉬워요. 자꾸 이제 쉽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자책 쓰시는 거를 그냥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아, 그럴까요? 우리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루에 전자책 매출로만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넘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고 방송사에서도 이미 검증을 해가셨는데 그때 썼던 그 구조는 너무너무 단순해요. 5가지 구조인데 첫 번째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이 문제가 발생된 원인이고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내가 얼마나 좋아지자는 거야. 또 반대로 이 문제를 방치했다면 얼마나 나빠지는지야.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그것도 대체 해결책이 뭔데? 해결책이 나오겠죠? 그럼 사람들이 바로 이 해결책 때문에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10,000원이든 500만 원이든 그죠? 이 해결책에 집중하셔야겠죠? 마지막 5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투두 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매일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알려줬으니까 매일 그럼 난 뭘 하면 되니? 이렇게까지 나오면 이게 베스트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만약에 원몰띵 한다면 이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알면 좋은 간단한 어떤 기본 개념이나 아니면 지식 같은 거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 좋겠죠. 뭐 브로그로 그리고 꿀팁이나 유용한 사이트나 뭐 도구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좀 더 풍성한 전자책이 될 뿐입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제가 이제 설명을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좀 켜놨는데, 먼저 기본 구조입니다. 기본 구조. 1번, 기본 구조예요. 이것만 아셔도 전자책 누구나 쓰실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비즈니스든지 간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대방이야. 대상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자책을 쓸 때도 그래서 대상의 입장에서 쓰셔야 됩니다. 대상이 구매하고 싶은 전자책이 대체 뭐냐? 대상이 구매하고 싶은 전자책은 그게 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런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사례입니다. 기본 구조는 2가지예요. 첫 번째 사례,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결책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례, 내가 제휴 마케팅으로 월 3천만 원 번 사례, 이게 있어요. 입증을 했어. 그러니까 계좌가 나온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엄청나게 궁금해하겠죠? 그럼 실제로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건 뭐 때문에 돈을 낼까요? 거기에 들어있는 해결책 때문에 이 전자책을 사는 거예요. 그럼 3천만 원 벌었으니까 300만 원 내더라도 진짜 3천만 원 벌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하면 1,000만 원 내겠죠. 이게 바로 사례랑 해결책이라는 이 2가지 기본 구조가 주는 힘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내가 이렇게 했어. 한 5가지 방법. 월 3천만 원 번. 5가지 방법. 이렇게 써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전자책은 얘 의무를 다한 거예요.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랑 해결책만 나와 있으면 전자책은 일단 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짧고 또 처음 쓰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지?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설득하는, 설득력 있는 목차를 구성하는 방법이죠. 목차 구조.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좀 더 세부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면 문제라는 게 있을 겁니다. 문제. 그 다음에 원인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문제가 발생된 원인. 우리가 문제는 뭐죠? 제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3천만 원 못 벌고 있어요. 나는 3천만 원 벌고 싶거든? 근데 100만 원밖에 못 벌고 있습니다. 혹은 빵원이야. 그러면 그 갭 차이만큼 문제가 되겠죠? 0원인데 3천만 원 벌고 싶으면 3천만 원만큼 문제인 거고 500만 원 벌고 싶은데 못 벌고 있다면 500만 원만큼 문제인 거죠. 그럼 이 문제가 왜 발생되는지 그 원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인은 뭘까요? 내가 제시하는, 해결책에서 제시하는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좋아하는 파트인데 위기 또는 기회 파트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알려주는 이 해결책을 여러분이 알게 됐어. 그러면 나처럼 3천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 반대로 내가 알려주는 이 해결책을 모른다면 당신은 지금보다 더 못 벌게 되고 점점점 악순환에 빠지겠죠. 이게 바로 위기 또는 기회 파트입니다. 우리가 상세 페이지 도입부에서도 이 방식을, 이 프레임을 많이 쓰죠. 그럼 네 번째, 드디어 해결책이 나옵니다. 이 분량이 가장 많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끝? 그래도 좋긴 한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다 읽고 나서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투두 리스트를 써주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하는 거죠. 너무너무 친절한 전자책이 됐죠. 이 정도면 이제 월 1억도 벌 수 있는 아주 베스트 전자책을 만든 겁니다. 지금 2번째 단계까지 우리가 이제 학습을 했는데 이제 3번째 단계 마지막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분량을 뽑는 방법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3번 이제 분량입니다. 분량 중요하죠. 크몬 기준으로는 20페이지만 있으면 돼요. 그럼 일단 아까처럼 똑같이 써볼게요. 1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뭐가 있겠죠. 그러면 그 문제는 큰 목차야. 그러면 작은 목차도 1개, 2개, 3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당신이 뭘 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라고, 혹은 이런 행동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겠죠 라는 것들입니다. 근데 2번째 원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원인이 있었을 거고 이런 원인이 있었을 거다. 분량이라는 건 결국엔 그 목차별 내용을 작성하는 건데 이 내용들이 가장 몰입성을 가지려면 몰입도를 가지려면 자신의 사례를 넣으면 되는 거죠. 백과사전식으로 이리저리 다 갖고 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은 나는 이래서 예전에 제휴 마케팅으로 돈을 못 벌었어. 실은 나는 이래서 전자책으로 돈을 못 벌었어. 실은 나는 이래서 유튜버로 성공하지 못했어라는 그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개인화된 문제, 내가 실제 겪은 문제들을 적으면 되고 그리고 원인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세 번째 위기 또는 기회도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1, 2, 3 이렇게 쭉 있을 겁니다. 그럼 네 번째 해결책이 나오는데 얘는 한 1번에서 적게는 한 4, 5번 또는 뭐 10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가 가장 길겠죠. 여기 그다음 마지막에 투두리스트는 그냥 한 단으로 그냥 하나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문제에서 소목차가 하나 둘 셋, 뭐 원인에서 하나 둘 셋 보통 한 3, 4개씩 나옵니다. 큰 목차가. 근데 지금 현재 큰 목차가 총 5개잖아요. 그러면 3개씩만 나와도 3, 5, 15, 15개예요. 투두리스트는 1개라고 쳐도 한 10개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소목차에서 1개만 써도 보통 1, 2페이지 이상 나오거든요. 1페이지씩만 써도 최소한 모바일 가독성 때문에 전 평균 15포인트를 쓰긴 하는데 크몽은 물론 12포인트입니다만 그건 거기에 맞춰 쓰면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최소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분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전자책 기본 구조부터 그 다음에 상세한 목차 구조 그리고 마지막 분량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뒤에서 좀 더 세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제 사례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니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한 2, 3천만 원 정도 버는 전자책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제가 사례로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식단 전문가가 크몽에다가 전자책을 올린 거를 지금 바로 보고 계신데 제가 이분의 전자책을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180개 정도의 평가가 들어있어요. 보통 전자책 구매하신 분들이 전부 다 후기를 남겨주시지는 않기 때문에 한 1.5배수나 2배수 정도가 실제로는 판매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200개 정도 팔렸다고 하면 얘가 99,000원짜리이기 때문에 928 거의 한 1,800에서 한 2,500만원 이상은 최소한 버셨다라고 저는 이게 추산이 가능해요. 이렇게 봤을 때 평가도 좋죠. 그 밑에 바로 목차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목차의 구조하고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 한번 봐보세요. 프롤로그는 저자 개인이 그냥 쓰는 거고요. 자기 저자 소개나 이런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챕터 1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건강정보의 배신, 챕터 2 보면 건강하다는 상식은 모두 틀렸다. 이렇게 보면 처음에 뭡니까? 이게 문제죠, 문제.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된 원인들을 앞에 적어놓고 있어요. 그죠? 그 첫 번째랑 두 번째 구조가 나온 겁니다. 이것도 내비두면 어떤 또 악순환이 있고 반대로 또 이걸 우리가 개선했을 때는 어떤 이득이 있는지도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구조를 보통 따르고 있어요. 좋은 전자책들, 잘 팔리는 전자책들은요. 그러니까 몰입도가 높은 전자책이 되는 거겠죠. 세 번째도 보면 오법칙이 이렇게 나와요. 뭐 무슨 법칙, 무슨 법칙, 무슨 법칙, 무슨 법칙, 무슨 법칙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몰라도 되지만 알면 훨씬 도움되는 기본 개념에 해당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원모월 등에 해당되는 거겠죠. 굉장히 친절한 전자책입니다. 더 많이 다룰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제는 해결책이 나오죠. 해결책. 이렇게 챕터 5에 보면 해결책이 이제 딱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 실마리를 찾은 거죠. 그 지식을 얻은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또 어떻게 됩니까? 아주 전 이 부분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식단이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초보 식단, 중급 식단, 그리고 유지 식단. 그러니까 내가 매일 어떤 식단을 해야 되는지 즉 투두 리스트를 여기서 보여준 거죠. 따라서 제가 볼 땐 정석적으로 잘 만든 전자책이 아닌가. 이 정도 전자책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한 2,000에서 3,000 정도도 벌 수 있다는 점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특별히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을 추가로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괜찮은 수준의 전자책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시작하는 입장이라면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종이책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종이책 베스트셀러 저자들조차도 처음부터 다 알아서 천재적으로 다 알아서 일필휘주로 하루 만에 뭐 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가 쑥 다 쓰는 거 아닙니다. 책을 쓰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저자들, 대학자라고 하는 분들도 석학이라는 분들도 공부하면서 책을 쓰신다는 점, 이 점을 반드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전자책 저자분들 또는 예비 저자분들께서도 이걸 쓰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해결책은 분명히 있겠죠. 내가 그 문제를 맞닥뜨렸고 단순하게 해결한 내용들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 내용을 기본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20페이지, 30페이지만 써도 10,000원에서 30,000원 받는 전자책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단편적인 지식이라도. 왜냐하면 전자책은 노하우의 제공이고 또 한편으로는 강의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또 말씀 하나 더 드릴게. 저희 이제 글천계 아카데미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밖에서도 다른 데서도 이제 인터뷰할 때도 이제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팔찌로 아이디어스라는 곳에서 그 플랫폼 잘 아시죠? 그 수공예품 위주로 판매하는 플랫폼인데 팔찌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근데 월에 90만 원을 버셨대요. 근데 만약 이분이 아이디어스에 나오는 거 전체적으로 다 다뤘으면 어땠을까? 아마 분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저자도 쓰기가 어려울 거고 다른 사람도 대체 무슨 얘기하는 건가? 굉장히 모호해졌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팔찌 만들어서 90만 원 번 방법 이렇게 전자책을 썼을 때 그 제목에 몰입도가 생기는 겁니다. 단순히 무조건 월 1,000만 원 버는 방법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이거 사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제를 하나만 정하는 거예요. 메시지 하나만. 그랬을
했을 때 몰입도가 생깁니다. 그럼 나머지 목차들도 모두 어때요? 이 팔찌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거를 위주로 다루겠죠. 실제로 구체적으로 요거 준비하시고 요거 준비하시고 요거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에도 과정을 그대로 요목조목만 설명하는 전자책을 만들면 끝나겠죠. 다른 분들도 그 전자책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저자가 90만 원 번 것처럼 이 사람도 쉽게 이해했으니까 이 전자책을 보고 바로 자기도 실행을 하겠죠. 그럼 이분도 몇만 원, 하루에 몇만 원씩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벌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전자책이 주는 독자한테 주는 혜택인 거고 이게 전자책 저자가 가져야 될 의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쉽게 적어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한 것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자책이라는 건 이런 도구예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방금 90만 원 버는 방법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 3천만 원 정도 버는 전자책도 이렇게 해부를 해봤어요. 제목하고 목차까지 다 봤죠. 여러분께서 한번 따로 살펴보실 필요는 있는데 그럼 제가 또 직접 한번 또 사례 겸 기왕 말 나온 김에 저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그 구조에 맞춰서 한번 써볼게요. 재테크에 관련해갖고 저는 이 전자책은 글자화된 문서일 뿐이라서 노하우 제공 문서일 뿐이라서 메모장에 쓰셔도 되고 한글 뭐 아니면 MS 워드 이런 데 쓰셔도 됩니다. 저는 참고로 MS 워드로 쓸 거고요. 이걸 다 쓴 다음에 PDF로 저장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서를 이렇게 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재테크에 관련해서 짧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인한테 실제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해요. 먼저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돈을 아끼려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어떤 목돈이 필요할 때 아니면 중요한 순간에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돈이 필요하겠죠. 뭐 투자를 한다든지 시드머니를 모으는 데서도 반드시 재테크라는 개념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먼저 문제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제가 먼저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문제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된 원인 그리고 이걸 해결했을 때 오는 기회 또는 어떻습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는 위기 상황이 발생해야죠. 지금보다 더 큰 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은 어떻다라는 점 그리고 이 해결책을 알려줬으면 이제 마지막 투두 리스트만 들어오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실제 내가 문제를 인지했고 이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들 그리고 실제 내가 취했던 행동들을 그냥 그대로 전자책에 쓰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앞에 친구가 10명 정도 앉아있고 난 그 친구들한테 편하게 얘기한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글을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는 어떤 정해져 있는 틀이나 양식이 있는 게 아니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문서라서 그렇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고 강의할 때도 어떻습니까?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말하지 않죠. 그냥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하게 저는 누구고요. 저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실은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했더니 이렇게 좋아졌고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실은 이렇게 해결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매일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라는 이 틀대로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5가지예요. 그래서 1단계 문제고 2단계 원인이고 3단계는 위기 기회고 그다음에 4단계는 해결책이고 마지막 5번째는 그냥 투두 리스트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있다. 순서는 바뀌어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재테크에서 볼 때 문제가 뭡니까? 생활비가 부족한 거죠. 일단은. 그리고 집 살 돈이 부족해. 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겪었던 문제를 1페이지나 2페이지 정도 자세하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실은 이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재테크 지식이 없을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 전자책에서 알려드리겠죠. 재테크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지식과 정보를 몰라서 여러분들이 돈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외식비가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죠. 외식비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또는 어떻습니까? 경조사비가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이제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월에 30만 원씩 이제 부모님께 용돈을 지급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 정도를 일단 써놓습니다. 내 상황만 써놓는 거예요. 아까 팔찌 꼭 기억하세요. 전체를 다 다루시면 안 됩니다. 내 상황에 맞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고 그 원인은 어떻게 내가 발견했으며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렇게만 쓰는 게 그게 뼈대고 전자책의 핵심이에요. 그래야 몰입도가 생깁니다. 그럼 만약에 이걸 이제 해결을 했을 때 거두는 이익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세는 비용을 누수된 비용을 막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점점 돈이 쌓입니다. 근데 반면에 만약에 이 세는 비용을 모른다면,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모른다면 어떻죠? 나중에 집은커녕 점점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악화되겠죠? 이런 것들을 또 1, 2페이지 정도 수준으로 쓰는 겁니다. 서너 페이지 이상 쓰든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구조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해결책은 뭐냐? 저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라고 이제 여기다 적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나는 생활비 지출 내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관리했다. 그랬더니 한 달에 200만 원
지출하던 걸 1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다. 그 리스트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밑에 리스트를 이렇게 쭉 적는 거죠. 이렇게. 그럼 각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경조사비는 어떨 때 내고 얼마를 내야 되는지, 부모님 용돈은 이렇게 냈더니 이렇게 돼서 실은 이렇게 내는 게 훨씬 나았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트를 쭉쭉쭉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제 경험과 사례에 맞춰서. 그리고 식비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식비도 있고, 뭐 경조사비도 있고, 교통비도 있고, 뭐 교육비도 있고 되게 많겠죠. 이런 것들을 자신의 사례에 맞게 뚝뚝뚝 다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해결책이 좀 약간 미진한 것 같다. 너무 좀 작은 것 같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의 목차를 보고서 이 사람들은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서 나도 살을 붙이는 겁니다. 갖고 와서. 그러니까 목차를 저는 어떻게 하냐면 20개, 30개 정도를 다른 책에서 또 갖고 오기도 해요. 그럼 거기다 내 의견을 다 답니다. 달 수 없는 것들은 내비두고 달 수 있는 것만 쭉쭉쭉쭉쭉 달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목차를 본 것처럼 똑같이 그 크몽이든 클래스 언어이든 클래스 유든 저 이 세 군데를 주로 보거든요. 목차를 갖고 오면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게 모듈화가 돼가지고 내가 어떤 강의를 할 때는 요 목차 그리고 요 목차 요 목차만 빼서 가져와서 그 내용으로 강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 내용으로 전자책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목차를 좀 수집해 놓으시고 그거에 맞게 나도 의견을 적어 놓으시면 전자책에도 넣을 수 있으니까 내용도 훨씬 풍부해지겠죠. 이제 마지막 투두 리스트입니다. 이제 매일 지출했던 항목들이 있죠. 항목들을 제시해주고 저 같으면 이런 책들이라면 이렇게 제시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버는 돈에 비해서 각각의 비용, 가령 뭐 식비는 내가 쓰는 비용의 몇 % 안에서 써야 되고 또는 뭐 교통비도 그리고 용돈도 각 퍼센트에서 제시할 수 있고 아니면 버는 돈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써야 된다고 이런 것들을 정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켜서 실제 내가 직전에 이렇게 썼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쓰게 됐다. 약간 줄여가면서 쓰게 됐다.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이 점점 쌓인다라는 것들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투두리스트를 작성해서 보여주면 될 겁니다. 다이어트 같으면 어떻죠? 투두리스트가 매일매일 식단이죠. 오전에는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요거 먹고 몇 그램 먹고 그 다음에 기왕이면 이거 사는데 식재료비는 대략 어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저렴하게 구매하는 구매처는 어디가 있는지 대체할 수 있는 식재료가 따로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려주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독자분들이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그렇게 써주면. 이게 바로 투두리스트가 갖는 힘이고 투두리스트만 적어주면 왜 베스트라고 이제 말씀드렸냐면 그래서 좋은 강의 듣고 그래 좋은 전자책을 봤어. 그리고 좋은 책도 봤어. 그런데 그거 나보고 어쩌라고 이 문제를 이 투두리스트가 전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작성한 것들을 저장을 할게요. 먼저 워터마크를 달아줄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서 내 책이다 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MS 워드에서는 워터마크라는 게 있어갖고 모르면 그냥 검색해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쓰든지 나오겠죠. 그럼 이거에 맞게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복사 금지가 됐죠. 사용자 지정 워터마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텍스트 워터마크라고 쓰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한국어고 여기서는 뭐 글 1000개 이렇게 쓸게요. 하고 뭐 반투명 대각선 이렇게 해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닫기를 누르면 이렇게 글 1000개라고 표시가 되죠. 매 그 페이지마다 이게 이제 워터마크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원 저작자가 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도 함부로 쓸 수 없게 되죠. 근데 이거를 한 단계 더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글도 이거 비슷합니다. 이 경로는. 그럼 여기서 PDF라고 보이시죠? 이렇게 PDF를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찾아보기에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서 제목은 재테크 노하우 전자책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PDF 파일이 이렇게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멋진 전자책이 한 권 완성되는데 이 정도로 하시면 20페이지, 30페이지는 제가 볼 때는 하루만 해도 뚝딱 작성하실 수 있게 돼요. 저는 실제로 한 3, 4일 정도 작성했고 처음에 페이지가 한 50페이지가량 정도였습니다. 그거를 2만원, 3만원 수준에 판매했고 실제로도 많이 팔렸어요. 왜냐면 이 구조를 알았더니 사람들이 몰입도 있게 읽을 수 있는 구조로 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가 주는 좋은 점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메일로 바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로 올려서 제공하는 것까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거를 상대방한테 전송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구글 드라이브에 먼저 올립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죠. 혹시 회원가입을 안 하셨다면 바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뭐 1분, 2분밖에 들지 않아요. 그럼 구글 드라이브에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새로 만들기가 있어요. 그럼 새로 만들기 들어가면 여기서 파일 업로드가 있죠. 그럼 파일 업로드 들어가시면 아까 만들어 놓은 그 바탕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있죠. 재테크 노하우 전자책이 이렇게 있죠. 그럼 얘가 업로드가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업로드 완료했죠.
그러면 최근 문서 이렇게 보면 네, 재테크 노하우라고 전자책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추가 작업 옆에 땡땡땡 표시에 들어가셔가지고 공유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현재는 제한되어 있어요. 나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테크 노하우 전자책 PDF를 그러면 여기서 여기 눌러주신 다음에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링크 복사하는 곳이 나오거든요. 그럼 링크를 복사합니다. 그럼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럼 링크가 이제 복사가 됐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구글도 좋고요. 네이버 메일도 좋습니다. 전 네이버 메일을 쓰니까 네이버 메일로 가서 바로 이 링크를 보내드리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메일 쓰기로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가령 구매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플라이 SSC 저 같은 경우는 .com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게 한 명이죠. 10명이면 10명 다 쓰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서 개인별이라는 걸 눌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10명의 이메일 주소가 노출된 채로 각각한테 다 메일이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죠. 개인정보가 나가는 거니까. 여기서 뭐 글천계의 재테크 월 100만원 세이브한 절약한 재테크 노하우 전자책 송부 드립니다. 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글천계입니다. 뭐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있던 전자책 다운로드 링크를 안내 드립니다. 해서 이 밑에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 메일을 받으신 분이 이걸 누르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분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이 구글로 보내드리면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어요. 뭐 가령 뭐 평생 업데이트 본 증정 뭐 이런 문구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할 때 그냥 저희는 매번 새로 이분한테 전자책을 보내드릴 필요 없이 이 아까 있는 이 링크에 있는 이 파일만 바꿔주시면 나머지 분들은 나한테 구매하신 분들이 1명이든 1000명이든 이 드라이브 링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 링크에 파일만 바꿔 껴주시면 이분들한테 평생 업데이트 본 증정을 할 수가 있고 매번 수백 명, 수천 명한테 보내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 PD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전자책을 만든 사례하고 실제 제가 쓰는 모습까지 다 보여드렸는데 중요한 건 어떤 내용을 넣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 구조만 알고 있으면 그냥 레고 끼우듯이 그냥 그거에 해당되는 거,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 원인에 해당되는 내용, 해결책에 해당되는 내용, 또는 뭐 투두리스트에 해당되는 이렇게 이제 적어 나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분량이 약간 부족하다. 그때 약간 벤치마킹해서 왜냐면 내가 전자책을 처음 쓰면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조는 알고 있어도 근데 이 구조에 맞게 동종의 전자책들의 목차만 봐도 갖고 와서 내 의견만 넣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내용은 갖고 오지 않고 목차만 갖고 오면 되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제목이랑 목차를 작성하실 때도 담백하게 아까 전에 2-3천만 원 판매된 전자책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그로 굳이 그렇게 끌 필요 없다는 점.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약간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지칠 때는 왜 지치냐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의도랑 그 다음에 실제 그걸 실행했더니 나왔던 이 결과랑 다를 때 우리가 많이 지쳐요. 그러니까 나는 100만 원, 1000만 원 벌고 싶은데 의도는 그러했는데 시작은 근데 결과가 이거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의도가 있었으면 이 의도를 반드시 결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도 일치가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그 내용들을 전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전 전자책을 작성할 때 이 이상의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이 정도의 간단한 내용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게 그리고 우리가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강의는 무조건 쉬워야 돼. 그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도 그 내용이 쉬워야지 들은 상대방도 쉽게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만 실행을 할 수 있거든요. 가령 우리가 논문 수업 같은 거 들었다고 보면 어려워서 이해도 못했으니까 이해 못한 걸 우리가 실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애초에 원천적으로. 근데 쉽게 이해했어. 야 1 플러스 1은 1이야. 근데 2 플러스 2는 4거든? 너도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래? 2 플러스 2는 4라는 걸 너무 쉽죠? 그럼 나도 칠판에다 2 플러스 2는 4네? 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한 이유는 뭐다?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연어로 아주 구어체로 너무 쉽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설명하는 전혀 어려운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그게 바로 이 전자책 작성법의 저는 시작과 끝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좋은 말씀해 주셔서 이제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아, 예. 그청객님 올리자마자 바로 팔리는데요 지금? 거봐, 된다니까? 저 그청객님 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데 네. 영상을 만들고 글을 쓰고 해도 조회수나 구독자나 뭐 네. 이웃수나 뭐 이런 어떤 성과가 나지 않는다 나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청개님이 성과가 나는 이유가 뭐고 나는 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들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는 되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먼저 이 돈 되는 글쓰기가 뭔지를 또 간단하게 스샷을 최근 것만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 아마 띄워주실 것 같은데 최근 한 2, 3일 동안에 이제 제 전자책이 판매되는 그 매출 현황이거든요. 몇만 원 안 돼요. 근데 이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이렇게 누적되면 그래도 한 몇천만 원은 되거든요. 이게 반자동 수익이라는 건데 이게 핵심은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과라는 거. 내가 어떤 글을 쓰면 이 글이 유튜브 스크립트도 되고 블로그 포스팅도 되고 뭐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다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성과는 뭐냐면 뭐 조회수가 높아지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따지면 구독자가 높아지든지 아니면 뭐 글이든 영상이든 여기에서 뭔가 판매 활동을 했을 때 매출이 그래도 눈에 띄게 유의하게 팍팍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 성과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다만 우리가 성과라는 개념을 먼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되게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번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해. 처음에 우리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돈 되는 글쓰기를 배운다고 하고 어떤 걸 할 때 뭔가를 배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성과는 뭐냐면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내가 예전에는 잘 못했었던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을 이제는 내가 못했었던 일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잘하는 일이 된 거예요. 이 정도 됐을 때 과거에 못했던 일을 지금은 굉장히 잘하는 상태가 됐다. 여기서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린다면은 내가 과거에는 이 일로 전혀 전문성도 없고 돈도 못 벌었는데 지금은 요 일을 굉장히 잘하는데 어떻게 잘하냐면 여기서 매출까지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떤 학습자의 영역에 머물렀다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오늘 뭐 강의를 듣고 혹은 뭐 종이책을 보고 전자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해서 내가 알고 싶었던 분야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여기 이걸 갖고 성과라고 얘기하진 않죠. 여기서 말하는 성과의 정의는 뭐냐면 내가 몰랐던 일에 대해서 당연히 지식을 수집하고 습득하고 학습해서 이해한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식이 한 개 있었다가 20개가 됐다고 해서 성과가 아니라 이 성과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일에 그러니까 온라인 비즈니스에 적용을 해서 실제 매출 하루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이렇게 만들어내는 최종단의 매출까지 냈을 때를 성과라고 하고 돈 되는 글쓰기도 그 성과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전자책을 처음에는 잘 못 썼어요. 근데 누군가는 전자책으로 저 글청개 같은 인간들은 전자책만 써도 요거 하나만 잘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그 안에 숨겨진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성과를 이해한다고 할 때 이 성과라는 이 정의를 예전에는 전자책으로 돈 버는 거를 전혀 못했었다가 지금은 전자책으로 돈 벌기가 잘 되는 상태. 그러면 나는 성과가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성과라는 개념은 일단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전자책이든 유튜브든 돈 되는 글쓰기가 기본 베이스가 돼야지만 성과가 나는 분야거든요. 이 분야가. 남들이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구매 대행이랑 가령 전자책이랑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구매 대행은 말 그대로 구매에 가까운 행위고 얘는 뭔가 좀 명확해 보여요. 주제가. 근데 만약에 면접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자책으로 돈 벌기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로 구독자 수를 늘리기라든지 이렇게 하면 여긴 약간 벙벙해요. 약간 개념이 잘 안 와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말 그대로 그 개념 자체로 성과가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그러죠. 실제로는. 요거는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지. 아무튼 성과라는 것만 요 사례를 들어서 이해를 하셨다면 요 뒤에 얘기는 되게 쉬워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왜 돈 되는 글쓰기에서 성과가 나지 않냐 그럼 이렇게 못했던 상태에서 왜 잘하는 상태가 안 되고 되게 어렵냐 이 중간에 뭔가 장애물이 많다는 얘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되게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책들을 보고 베스트셀러도 보고 좋다는 책들을 보고 강의도 듣고 많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가 쓴 글, 내가 만든 컨텐츠를 받아들이느냐 혹은 못 받아들이느냐 요 차이거든요. 요것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수많은 스토리 책들을 보고 그 다음에 제 경험을 비추어서 보니까 제가 대충 어떤 글이나 영상을 쓸 때 그냥 사실만 나열하는 글들이 있어요. 가령 나는 얼마 벌었네 아니면 뭐 우주의 은하수는 뭐 수천억 개가 있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글이나 영상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연관성 이론이라는 건데 나랑 연관이 안 돼 있으면 사람들은 절대 그 글과 영상을 보지 않는다. 만약에 이게 판매 글이었으면 절대 매출로 연결이 되지 않겠죠. 물론 이제 이론이라고 하지만 전혀 어렵진 않고 여러 가설들이 경험에 의해서 좀 과학적으로 많이 입증이 됐다. 그러면 이론이라고 보통 부르죠. 저는 이제 연관성 이론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요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뉴스에서 플로리다 해변에서 백상아리가 나타났대.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불려서 뭐 사망에 이르게 한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놀랍지 무섭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근데 그래서 어쩌단 말이지?
어디지? 난 여기 플로리다가 아닌데. 그런데 지금 동해안의 기후가 좀 바뀌어갖고 따뜻해져서 동해안에도 그 백상아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내가 동해안에 이번 여름 휴가를 가기로 했던 거야. 8월 달에 그런 예정이 잡혀있어요. 어떻습니까? 이제 플로리다의 얘기가 아니라 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그 백상아리가 출몰을 한다는 거예요. 뉴스에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나왔죠.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이제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물에 잘못 들어갔다가 나도 상어한테 깨물려서 크게 다치거나 뭐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관성이라는 거. 뭔가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연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연관성. 이 연관성을 어떤 측면으로 주면 좋냐면 무조건 사람들이 몰입하고 판매글이라면 무조건 매출이 일어나고 뭐 일반적인 글과 영상이더라도 조회수가 높아지고 구독자가 높아지는 그 컨텐츠를 만드는 건 바로 이 사람한테 연관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연관성은 이익을 주냐 또는 손해를 끼치냐 이 두 가지 측면만 서로 연관을 시켜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히 어떤 중대한 사실을 아무리 나열을 해봤자 이거는 나랑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누구는 전자책으로 또는 누구는 구매 대행으로 뭐 월에 2억씩 벌고 있대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이야. 나랑은 내 인생의 하등의 관련은 없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다루는 주제가 가령 면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주제나 아이템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구매 대행일 수도 있고 전자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피아노 강습이라든지 바이올린 아니면 꽃꽂이 뭐 아니면 화분 뭐 굉장히 많이 있겠죠. 뭐 엑셀 스킬이라든지 그럼 이런 주제들을 단순히 내가 그냥 나열만 한다고 해서 내 성과 업적을 나 이걸로 1,000만 원 벌어 여러분들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절대 몰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을 연관시켜주느냐 내 이야기로 끌고 들어오냐 이게 돈 버는 글쓰기에 돈 되는 글쓰기에 그리고 성과가 나는 글쓰기의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이걸 연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를 할 수 있으면 아까 저처럼 많이는 못 벌어요. 저도 뭐 이렇게 몇십억씩 뭐 몇 억씩 벌지 못하는데 그래도 월에 수백 수천은 벌거든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게 가능한 수치고 성과라는 겁니다. 저는 뭐 인적 조직이 많지도 않고 무슨 뭐 넓은 사무실을 갖고 있지도 않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연관성 이론을 알고 있냐 저는 요것만 메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먼 주제라도 플로리다주의 상어라도 연관시킬 수만 있다면 누구나 오늘 당장 진짜 매출 즉 성과가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인데 이제 성과가 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상에도 그렇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 알겠는데 솔직히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딱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말씀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거 정말 되게 쉬운 거거든요. 이 원리가 어떤 트리거 같은 거야. 한번 딱 이해하면 잊어먹을 수 없는. 근데 이거를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뭐냐면 기본은 어려운 게 아니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두 가지 측면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진짜 이게 돈 버는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굉장히 쉽게 그리고 빠르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아마 좋다는 책 10권 읽은 것보다 아마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막 10몇 년 헤매다가 이렇게 깨달은 거라 너무 당연한 공기 같은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영상 그 다음에 글 똑같은 내용으로 영상이랑 글을 만들어 볼 테니까 똑같이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영상입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영상을 만들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영상이 첫 번째. 이렇게 보통들 얘기해요. 저도 그랬고. 근데 조회수도 안 나오고 구독자도 늘지 않고 매출도 전혀 안 나왔던 그런 전형적인 패턴의 영상입니다. 저는요. 월 1,000만 원 법니다. 뭘로 보냐고요? 전자책이요. 여러분도 지금 해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월 1,000만 원 벌게 될 거예요. 목차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가격은요. 19만 9천 원이에요. 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 영상 들어봤을 때? 그럼 바로 두 번째 영상 보여드릴게요. 저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있어요. 뭘로 버냐고요? 전자책으로 벌고 있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 전자책이라고 하면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문장력이 되게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그래 네가 말하는 그 전자책은 내가 좋은 걸 알겠어. 그런데 나는 글을 쓴 적이 없네. 나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라는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요거 제가 쉽게 해결해 드립니다. 참고로 전자책은 문장력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연관성 이론이 중요한 거예요. 또 이런 아마 고민을 하실 텐데 그래 네가 말하는 그 전자책이 돈 버는 도구라는 건 알겠다. 근데 진짜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 진짜 그 전자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어? 네가 유명해서 전자책으로 돈 번다고 지금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또 어떤 고민을 하실지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 전자책도 좋고 그래 글도 어느 정도 문장력이 필요 없다니까 쓸 수 있겠다. 근데 나는 사실은 내가 전자책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람들이 내 전자책을 사게 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난 모으지 못해. 난 그런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도 제가 해법을 드리겠습니다. 목차에서 이 부분이 그 고민에 대한 해법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제 전자책 구매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영상이 끝났어요. 어떻습니까? 내용이 길고 짧고가 문제가 아니라 금방 이해를 하셨을 텐데 사람들이 이 전자책이라는 주제는 아주 좋다는 건 그래 뭐 하도 들어보니까 짜증나지만 뭐 좋다는 것도 뭐 알겠어. 나쁘진 않겠지. 근데 어쩌라고? 나랑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그 주제
주제가 나랑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따라서 연관성이 없는데 관심이나 가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냥 그런 거지. 뭐 지구상 저 바깥에서 누가 부동산업으로 도널드 트럼프 같은 분들이 부동산업으로 돈을 벌었다고 한들 그게 그 사람한테나 흥미있고 괜찮은 주제고 연관된 주제지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렇단 말이죠. 마치 연예인 화면 속에 보듯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람을 연관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실제 갖고 있는 이 내심의 고민들을 이미 뭔가 알고 있는 듯이 그걸 실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조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글청이 영상 보면 잔뜩 나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의 고민들을 짚어줬을 때 그제서야 그 사람하고 연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어떤 불가능의 영역에 있다가 나도 쟤처럼 성과라는 걸 낼 수 있겠는데? 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정확하게 이게 어떤 경로냐면 사람이 처음에는 부정적인 마음 또는 중립적인 마음을 가져요. 나랑 아예 관심이 없던가 아니면 그래 너니까 너나 잘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랑 관계없는 주제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마음이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이 좀 바뀌었어. 왜 바뀌었을까요? 제가 두 번째 영상에 설명을 드렸죠. 요런 고민들 하고 있지 않으세요? 요렇게 세 가지 하고 있지 않으세요? 요거에 대해서는 요렇게 해법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어때요?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니까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죠. 그러면 행동이 나옵니다. 그 행동이 바뀌려면 사람한테 어떤 걸 강요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되고 먼저 이 사람의 마음을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연관성 이론의 핵심이고요. 이것만 이해하시고 이것만 어떤 글이든 또는 어떤 영상이든 적용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 요소들을 짚어주기만 한다면 이거는 뭐 검색해도 잔뜩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한다면 두세 개만 짚어준다면 저는 성과가 없다? 이런 말은 쏙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이제 글이나 영상에서 그걸 한번 써먹어 보세요. 기본적이지만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다 1000만원, 1억, 막 10억, 100억씩 버셨으면 좋겠어서 글로도 한번 써볼게요. 제목 필살기부터 말씀드리면서 들어갈게요. 보통 이렇게 제목 쓰실 거예요. 전자책으로 월 1000만원 번 방법 공개. 가령 이렇게 쓰면 흥미가 있고 호기심도 불긴 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불가능한 게 있어. 문장력 없이 전자책으로 월 1000만원 번 방법 공개.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장력에 굉장히 고민이 많죠. 일단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보통 쓰는 센스까지는 안 돼요. 왜냐면 처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학습의 영역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쓴다고요? 저는 한 달에 1000만원 법니다. 뭐로 버냐고요? 네, 바로 전자책이라는 도구로요. 1000만원 번 스샷, 이렇게 가령 혹은 10만원, 100만원 관계없습니다. 스샷도 첨부할게요. 인증도 완료한 거죠. 이렇게 쓸 겁니다. 이 정도면 나 참 되게 잘 썼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인증도 했으니까. 그 뒤에 여러 가지 얘기들은 많이 나오겠지만 자, 이 전자책의 목차입니다. 이제 큰 챕터 1, 1 주제 잡기, 2, 목차 잡기, 3, 내용 잡기, 4, 최근 트렌드, 좀 알면 좋은 사이트나 도구, 꿀팁, 이런 거 있을 거고, 남의 전자책, 벤치마킹 하는 방법, 해킹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겠죠. 도덕적으로 하는 방법 있겠죠. 이렇게 쭉쭉쭉 써서 할 거예요. 이렇게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판매 링크가 있겠죠. 또 이렇게 하겠죠. 가령 59,000원에 팔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서 끝날 겁니다. 보통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에 뭘 추가하면 된다고요? 뭔가 연관되는 요소를 추가하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상대방한테는 그냥 그저 있는 사실, 그냥 중립적인 나랑 하등에 관계없는 그런 사실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스샷도 첨부할게요. 인증도 완료한 거죠. 이건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너가 말하는 전자책이 좋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그 전자책이라는 도구가 이거 브랜드 설계자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시면 참 많은 도움이 돼요. 학습의 영역에서 적용을 해야지만 성과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점, 그 점은 꼭 기억을 하셔야겠죠. 근데 그 전자책이라는 도구가 정말 돈 버는데 확실한 무기가 맞아? 라는 의구심이 있겠죠. 이걸 해결해 주면 되겠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 마찬가지로 너가 말하는 전자책 좋다는 걸 알겠다. 이게 쓰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글쓰기 하는 경력도 없고 문장력도 약해. 그래서 너처럼 못 써. 라는 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해법이 있다고 했죠. 전혀 문장력이 아니라고. 이거는 문제 해결력만 들어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세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 또 나오죠.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좋다는 걸 알겠어.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좋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나는 너처럼 사람들이 모이게 해서 내 전자책을
구매하게 만드는 능력이 없어. 능력도 없어. 그래서 어차피 난 성공 못해 라고 또 생각하셨을 겁니다. 맞죠? 아닌가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놀리는 게 아니라 글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왜 이렇게 쓴다고요? 연관성. 이 사람한테 꽃도 의미가 있으려면 그 꽃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때 그 꽃이 이제 살아나고 의미가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인생 이치에서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해법을 다 준 거죠. 이렇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이 독자는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얘는 나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럼 어때? 내 문제를 잘 아니까 내 문제를 잘 해결해 주겠는걸? 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게 이 글에서 주는 연관성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저도 구독자가 5만 1000명이 늘고 판매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백에서 몇천만 원씩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글쓰기예요. 기본은 중요한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쉽습니다. 자 이제 전자책의 목차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목차 보게 되겠죠? 목차 쭉쭉쭉 보고 판매 링크 들어가면 안 사고 뭐해? 라고 스스로 이제 설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요거 이제 물론 쓰는 글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해서 연관성 있는 글쓰기를 해준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최소한 내가 불가능했던 그리고 내가 전혀 관계가 없었던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는 나랑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도입부에서 말씀하셨던 저는 성과가 안 나요. 돈 되는 글쓰기 아무리 해도 아무런 뭐 변화가 없어요. 라는 상태에서는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전에 내가 못했던 그 일에서 굉장히 탁월하게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 있겠죠. 이제 이게 바로 여러분이 성과가 났다라는 그 정확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성과가 나는 글쓰기, 즉 이제 돈 되는 글쓰기라는 거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단순히 어떤 사실만 나열해가지고는 버림받기 딱 좋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라는 그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99.9% 제가 볼 때는 이 비즈니스에 관계된 99.9%가 이 사실만 나열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실 텐데 그러지 말고 이 사실이 나한테 어떻게 연관이 됐는지, 특히 사람들은 자기의 이득이 되는 거라면 무조건 쫓아서 하거든요. 다만 이 이득이 되려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최소한 그 세 가지 정도에서 이 도구가 정말 나한테 도움이 있고 일리가 있는 말인지 신빙성이 있는지, 실제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실용적인 방법인데 역량이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들 계시기 때문에 이걸 풀어줘야겠죠. 그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 정도에서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요. 따라서 연관성이라는 건 사람한테 이익이 있는지, 독자한테 또는 나한테 이걸 몰랐을 때 어떤 손해가 있는지 이것만 짚어준다면, 아까 백상아리 얘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나한테 백상아리는 미국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나랑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데 나한테 전혀 손해는 없겠어 했는데 강원도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백상아리가 여기로 이제 유입을 했다는 사실, 그럼 나한테 손해가 발생될 확률이 생겼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나랑 연관된 정보니까 집중한다고요. 판매글도 똑같은 원리로 아까 전에 제가 영상과 글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관을 지어줄 때 우리가 성과가 나는 글쓰기를 하게 된다. 오늘 당장부터 아주 쉽죠?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고,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이나 또는 좋아요 좀 하나는 부탁드립니다. 돈이 안 들어요. 글청객님, 응? 지부에 지금 외계인이 침공했다는데요? 외계인?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서울역에 와 있대요. 정말? 그럼 만약에 쫄딱 망해서 처음 시작했던 때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처럼 성공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게 저는 약간 좀 창피하긴 한데, 왜냐면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데 월에 한 1, 2천만 원 정도 번다? 그래서 약간 시간적인 자유를 좀 얻는 정도가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라면 그건 한 달만 해도 가능해요. 한 달이요? 그렇죠. 네. 한번 써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총 5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알면 저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남녀노소 누구도, 지금 처음 하는 분들도 무조건 월 1, 2천 원 벌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구매자 끌어들이기예요. 근데 이거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뢰 얻기예요. 이것도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부킹하기예요. 5가지가 있는데 생각나는 대로 적는 거라서 뭐 순서는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아마 이 영상 보고 이쯤에서 나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거를 모르면 절대로 매출이 올라가지 않고 내가 실력자가 되지 못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실력자가 돼야지 내 몸값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더 많은 소득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자 하시는데 뭐 경제적 자유, 아니면 뭐 최소한 시간적인 자유는 확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일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왜냐면 그 시간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한테. 이걸 알면 시간적인 여유는 획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구매 저항, 무력화하기. 이것도 맥락이 똑같습니다. 이게
내 거 왜 안 팔리지? 왜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 않지? 이거 다 필요 없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다섯 번째는 뭐냐면 차별화합니다. 차별화하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후킹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우리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분들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블로그도 하고 싶고 유튜브도 하고 싶고 전자책도 하고 싶고 면접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싶고 다이어리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스마트 스토어 해외 구매 대행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5개나 쓰긴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쓸게요. 제가 맨날 쓰던 걸 써요. 이거 또 쓰면 욕먹을 것 같은데 매출 공식이에요. 매출 공식. 이거는 반드시 아시면 좋아요. 매출은 유입 곱하기 전환율, 그러니까 구매율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객단가예요. 제가 단언컨대 이 공식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너무 쉬운 건데 보통 내가 사업이 안 되면 뭘 봐야 되냐면 유입이 없을 확률이 99.9%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후킹하기랑 연결이 되거든요. 가령 이런 겁니다. 내가 비전문가일수록 내가 실력이 없다고 느낄수록 또는 내가 자신이 없다고 느낄수록 더 후킹을 해야 돼요. 우리가 스노보드 처음 배울 때 어떻습니까? 뒤에서 누가 밀어주면 어때요? 넘어지든 뭐하든 어떻게든 타게 돼 있어 이렇게. 그죠? 비기너 코스이면 이제 좀 들다치면서 하겠죠. 그렇게 해야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후킹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가령 뭐냐면 최근에 오도환 대표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내가 10년 동안 100건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사례는 1년 동안 100건을 했어요. 그럼 경력이 10년인데 100건인 사람하고 경력이 1년인데 100건 한 사람하고 어떻습니까? 실력이. 당연히 1년짜리가 경력이 관계없이 훨씬 더 실력이 높을 가능성이 있죠. 후킹은 이런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튜브나 블로그나 전자책 같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형태는 썸네일로 후킹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것만 이해하셔도 100%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기회가 많아야 된다. 성공하려면. 왜? 실력이 높아지니까. 제가 오늘 김희진 선생님이라고 제가 코칭해드리는 분이 있는데 아시아나 항공 교관 13년 차고 굉장히 멋진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항공사 승무원 면접 전문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한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썸네일이에요. 가령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혹은 블로그 포스팅의 썸네일입니다. 항공사 승무원 면접 합격하는 방법. 좋은 썸네일이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내용이 뻔하겠죠. 주류에 해당되는 내용을 얘기할 거예요. 가령 돈 안 내도 언제든지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들이 나와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클 겁니다. 일단 여기에서부터 벌써 센스가 없어 보이죠. 이게 첫 번째 썸네일이에요. 조회수는 얼마나 나올까? 제가 보기에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이거 100회도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러면 기회가 생길까요? 조회수가 100개밖에 안 되는데 유입량이 적죠. 유입량이 적으면 매출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매출은 내 소득이지 않습니까? 매출이 클수록 소득도 이제 비례하는 거니까 대체적으로는. 반대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김희진 선생님한테 혹시 승무원 되려면 보통 학원들 다 다닐 텐데 학원 다니죠. 훨씬 낫죠 그게. 당연하게도. 아나운서들도 학원 다니듯이. 그런데 보통 한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착안한 거죠. 그럼 중간값인 500만 원? 최소한 승무원이 되는데 500만 원 이상은 다 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쓰냐면 500만원? 승무원 학원 절대 다니지 마세요. 또는 어떻게 쓸 거냐면 500만원 내고 승무원 학원 안 다녀도 무조건 합격하는 방법. 이렇게 쓸 겁니다.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 조회수는 올라가요. 최소한 얘보다는 올라가서 최소한 1000회라든지 아니면 5만회 또는 뭐 50만이 될 수도 있겠죠. 주제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가능성이 누가 있습니까? 얘가 가능성이 있을까? 얘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은 얘가 높습니다. 그럼 기회가 많아지죠. 그럼 진짜 실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 후킹은 좋다 이거야. 조회수는 높아진다. 그럼 사기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기치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정보는 갖고 있느냐는 건데 이 정보의 너비나 깊이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물론 깊이가 깊으면 더 좋긴 하겠죠. 경력이 더 많으면 좋긴 하겠고. 하지만 언제까지 실력이 없는 채로 머물 겁니까? 이 후킹하기라는 개념에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나는 전문가가 아닌데 이미 선발주자 카테고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레드오션이 아닌가? 이 사람들이 다 먹는 시장에서 난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일단 하지 마세요. 그럼 뒤에서 요 단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있어요. 내가 실력이 적으니까 같은 맥락인데 저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게 낫지 뭐 내가 얘기해 주는 게 뭐가 뭐 차별성이 있을까? 도움이나 될까? 아니요. 천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거는 콘텐츠 활동을 안 해보셔서 그런 겁니다. 제가 이 후킹하기라는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핵심은 절대 사기를 치라는 게 아니고요. 억울함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실력이 같아. 실력이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일이라는 그러니까 기회가 들어오는 그 양이 달라요. 이거는 일을 받지 못해요. 기회가 없다고요. 여긴 기회가 점점 많아지겠죠.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억울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같은 실력일 경우에 여기는 200만 원 벌어요. 근데 여기는 월 2억도 버는 거예요. 그 소득의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 같은 실력일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을 쌓는다는 점. 당장 실력이 없더라도 책도 한 장이라도 더 본 사람이 아예 안 본 사람을 가르쳐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고마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 헬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구매정 무력화하기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제가 뒤에서 한 번에 사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 차별화하기라는 건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우리가 유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걸로 했잖아요. 그럼 이런 활동을 한 다음에 이 안에서 적절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령 제가 가계부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이 전체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내가 처음에 생각하는 게 저는 세상에 다른 아이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계부만 하나 남았어요. 가계부. 근데 가계부 썼던 목적은 뭐냐면 돈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새는 돈이라도 막아볼까 하고 가계부를 써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들어오는 돈이 얼마고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눈에 명확하게 그 흐름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를 썼거든요. 그때 나중에 이 가계부를 통해서 한 5년, 6년 정도 지났더니 아파트 분양받을 정도까지 수도권의 중소규모의 아파트는 분양받을 정도까지는 돈이 모이더라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지출이 사라진 거죠. 제거가 된 거죠. 그게 가계부가 주는 가장 큰 효용이에요. 그 돈으로 재테크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런 거죠. 부동산도 구매도 하고. 그게 가계부가 주는 그 효용입니다. 근데 이 가계부를 제가 이렇게 효과를 봤어요. 본 걸 가지고 온라인에 10,000원에 팔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때 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가계부가 다이소에도 있어. 그 다이어리 같은 것도 존재하고. 근데 이거 갖고 어떻게 차별해요? 이미 레드오션인데. 가계부 파는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계부 작성법 이렇게 쓰지 않겠죠. 가계부로 5억 원 번 방법 이렇게 쓰겠죠. 근데 여기서 물론 성과가 높으면 수치가 높으면 당연히 좋긴 좋아요. 왜냐하면 후킹하긴 쉽거든. 그런데 이 후킹이라는 개념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계부로 월에 50만 원 절약하는 방법. 좀 더 들어가면 가계부로 50만 원 번 방법 이렇게 쓰면 어떻습니까? 가계부 작성법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 후킹은 잘 되겠죠. 주의를 끌지 못하면 온라인 비즈니스는 접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어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설명을 일단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나만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가계부 안 썼을 때보다 썼을 때가 훨씬 돈이 절약이 돼서 가게에 더 많은 돈이 생겼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가계부의 이제 메뉴와 기능을 차근차근 한두 개씩만 설명을 해주세요. 끝까지. 그러면 어때? 이분을 믿게 되죠. 그럼 신뢰를 얻게 돼요. 그렇게 구매자 나중에 봤더니 제가 그렇게 쓴 가계부, 제가 5억 번 가계부를 10,000원에 팔게요. 10,000원에 팔았어요. 차별화가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사람은 신뢰를 얻었어요. 그 후킹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줬고요. 구매 저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 가계부 써갖고 이렇게 해서 좋은 점들이 있었다니까? 그냥 무력화되죠. 더더구나 10,000원이래. 차별화는 어떻게 성공했죠? 내가 가계부를 설명해주는 사람으로 차별화가 된 거예요. 단순히 뭐 가계부의 네이밍, 이름을 바꿔서 그 차별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떻습니까? 훨씬 강력한 건 뭐냐면 유튜브 같은 데 나와갖고 사람이 썸네일 걸고서 안에 들어가서 자, 안녕하세요. 글청개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계부를 설명해주고 이 효과가 어땠는지 알려주는 사람, 고마운 사람이 됐을 때 충분히 차별화가 가능하다. 차별화라는 건 사실 이 개념은 대기업도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동네에 유도장을 차리더라도 이 차별화는 죽을 때까지 고민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핑크 펭귄처럼 다들 검은 펭귄이 거기서 눈에 띌 수 있을지를 늘 고민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액션이 실행이거든요. 나와서 설명해주면 10,000원짜리도 팔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회수는 이렇게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따라서 여기서 1만 개가 팔리면 1억 원이거든요. 저랑 이렇게 할 텐데 실은 제가 사례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사례가 있어요. 이걸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2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후기만 2만 개가 넘었어요. 그럼 뭐죠 이게? 산 사람들 다 후기 쓰나요? 아니죠. 한 절반 정도 쓴다 보면 가령 한 300만 개가 팔렸다면 얼마예요? 6억에서 8억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기 지식을 그냥 나눠줬을 뿐이죠. 이게 엄청나게 무슨 요즘 유행하는 초전도체 같은 그런 이론입니까? 내가 그냥 겪은 거죠. 내가 겪은 걸 가지고 아이템화를 한 거야. 가계부를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줬어요?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냥 설명. 그랬더니 차별화가 일어났어요. 차별화라는 개념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전자책계에서 차별화? 뭐 그거 한 적 없어. 그냥 나와서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잘 해줬을 뿐이야. 어떻게? 이렇게 후킹을 통해서 93만 명이 고맙게도 봐주셨어요. 저는 완전 후발주자였고요. 지금 시장에 안착했습니다. 가계부 만들고 이거에 대해 설명해주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나는 차별화돼. 즉 브랜드가 생긴 거죠. 나한테. 크든 작든 브랜드가 생겼습니다. 거기다 이제 후킹이라는 요게 이제 곱셈을 해주는 말하자면 레버리지가 된 거죠. 후킹은 레버리지가 된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을 가계부를 다루는 사람은 수만 명이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나는 차별화되냐? 수만 명 중에 이걸 설명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얼마 없을 것이다. 아마 100명도 안 될 것이다. 차별화가 됐죠. 근데 여기다가 후킹이라는 걸 써가지고 내가 가령 100만 원 벌 사람이었는데 설명해주기만 했더니 6억 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거든요. 6억 못 벌면 어때? 6천이면 어때? 그죠? 이 개념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면 저는 지금 당장 망했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만 가진 채로 그냥 빵원이 돼버린 거예요. 어음이 돌아온 상황이고. 그럴 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5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영상은 제가 조만간 만들어서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전자책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죠? 근데 월천이라고 하셨는데 6억이 나오네요? 이걸로는 60억
3억 도 되지. 글청개님, 네. 제가 글로 좀 돈을 벌고 싶어서 전자책도 써보고 블로그 포스팅도 매일 3시간씩 쓰고 있는데요. 근데 구독자나 조회수는 말할 것도 없고 판매도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제가 혹시 글을 너무 못 써서 이러는 걸까요? 이거는 안타까운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글 못 써서가 아니고 이 세 가지를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그 세 가지를 정말 쉽고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질문을 주시니까 저도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진짜 조회수도 안 나오고 구독자 수도 증가가 안 되고 판매량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뻔해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진짜 이 세 가지를 벗어나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너무 쉽고 뻔하고 당연한 거라서 모르면 억울할 뿐이지 알면 잘 써먹는 거. 제가 어떻게 어디까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말씀 바로 드려볼게요. 영상이랑 글은 똑같거든요. 만드는 원리가 똑같아요. 조회수가 23만 회 이상을 나왔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구독자분들께서도 정말 감사하게도 6,900명이 넘게 발생이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제가 이렇게 된 거는 제가 맨날 드리던 말씀이기도 한데 애청자께서는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된 원리,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정말 쉽게 제가 근데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딴에는 가장 쉽고 가장 간편하게 한번 설명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질문 주세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500만 원 넘는 매출 인증을 바로 라이브로 드리긴 했는데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거는 매출이지 수익 아니냐고. 근데 매출이 수익이에요. 세금 빼고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굴뚝에 연기 나는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세금 빼고 고정비가 좀 있다면 고정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매출에서 15% 20%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제조업에서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 같은 서비스업, 그러니까 노하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그게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측면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진짜 쉬워요 이거. 나 오늘 또 욕먹는 거 아니야 또 이거? 내용 없다. 근데 진짜 내용 장난 아닌데 이거. 첫 번째는 대상이에요 대상. 두 번째는 후킹이에요 후킹. 세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이게 어떻게 보면 단계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혹시 대상 정하셨어요? 그랬더니 대상을 왜 정해요? 그런 분들은 말할 계제도 없어 그런 것들은. 일단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가령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가령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냐면 딱 봤을 때 일단 혼자 다녀. 뭔가 전도 대상이라는 게 눈에 보일 거잖아요. 막 둘이 셋이 넷이 막 짝지어 다니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러 가진 않겠죠. 혼자 다니면 저거 타겟이야. 일단 가보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대상을 정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야든지 간에. 대상은 반드시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안 정했으면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후킹입니다. 후킹 어떻게 시키냐면 그냥 간단해요. 대상이 정해졌으면 그 대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요거 한 포인트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 가장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알면 무조건 후킹이 끝나요. 대상 알지, 이 대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다는 것도 알지, 가장 바라는 것도 알지, 끝났어요. 근데 글을 어떻게 쓰냐? 이제 언론적 여기까지 왔으면 그래서 어떻게 글을 쓰는데 나는 게 바로 이거죠. 메시지인데 메시지는 사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글을 쓰든 어떤 영상을 하든 블로그 포스팅이든 유튜브든 이 사실에 입각하지 않으면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일단 사실이 없는데 사실에도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안물 안궁이 있어. 이건 뭐냐면 교과서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비행기 만드는 책이 있는데 비행기의 종류, 비행기의 역사, 프로펠러의 역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뭐가 되냐면 그래 중요한 사실인 건 같아. 근데 내가 그거 물어봤어? 난 하나도 안 궁금한데? 우리 아까도 전도 얘기했는데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죠. 왜냐면 내 관심사야 그게. 어디 가서 뭐 제사 지낸다거나 아니면 교회 가는 게 누가 물어봤어? 왜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와서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하는 거지? 안물안궁이죠. 기분이 오히려 나빠 그런 경우에. 그죠? 첫 번째 유형은 안물안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포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손해거든 손해. 이런 거예요. 이거 뒤에서 제가 이제 풀어드리겠는데 지금 이거 몰랐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조건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손해보기 싫어하거든. 세 번째 메시지 유형은 기회예요. 기회. 이득이죠. 이것만 알면 무조건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제 바로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대상을 먼저 정했으면 이 사람들 후킹하면 엄청 쉽다고 했죠. 불가능한 점 또는 가장 바라는 점 이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설명드리면 제가 최근에 리뷰를 드렸던 브랜드 설계자라는 책에서 정말 좋은 말이 나오는데 뭐냐면 두 가지 다 썼더라고요. 개발자 없이 월 1억 버는 웹사이트를 10분 만에 만들기. 진짜 기가 막힌 사례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짜 개발자 없이는 안 돼요. 나중에
유지 보수는 또 어떻게 할 건데?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개발자가 없이는 내가 원하는 웹사이트의 구현은 힘들다. 그런 기능들의 구현은. 그런데 이걸 한 번에 뚝딱 해준다네? 이런 것들이 웹사이트 빌더 이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쓰는 건 후킹 메시지인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것도 건드렸죠. 가장 바라는 것도 건드렸죠. 뭡니까? 사람들은 인풋은 적게 들어가고 싶어. 그러니까 내 돈, 내 시간, 내 노력은 최저로 넣으면서 내가 바랄 성과는 압도적으로 높았으면 좋겠어. 개발자가 있니 없니는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개발자 월급 1,000만 원씩 줄 수 있으니까 못 주죠? 불가능한 요소야. 개발자님 없이 가능하대요. 또는 개발자들이 휘둘리지 않으면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대요. 그것도 1억을 버는 걸 단 10분 만에. 이거는 마치 이런 거지. 지금 내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역에 있는데 뉴욕까지 가는데 1시간 만에 갈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대. 그럼 사람들이 클릭을 해보겠죠. 왜? 내가 가장 바라는 건 1,000만 원이고 1억이고 벌고 싶은 거니까. 그리고 가장 적게 시간은 10분밖에 투입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후킹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끌려 들어온다고요. 다만 개연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의 유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의 나열. 이 사람들이 무조건 알아야 되는 내용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손해든 이득이든 두 가지 관점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잡고 그다음에 메시지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시는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그 성과, 조회수라든지 구독자가 증가하지 않는 문제라든지 팔로워가 증가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 금방 해결이 된다고요. 몇 가지가 이해되셨으면 제가 구체적으로 빠르게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상은 무조건 정한 거니까 대상이 있다는 가정하에 후킹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거죠. 우리가 막 유튜브 썸네일을 본다면 이런 형태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10분 만에 월 100만 원 버는 방법 또는 3시간 만에 책 10권 읽어내는 속독법 어떻습니까? 3시간 만에 10권 읽으면 이거보다 생산성이 더 뛰어난 게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좋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시하는 겁니다. 후킹 메시지로. 또 이런 것들이 있죠. 하루 30분 투자로 하루 30만 원 버는 방법 또는 뭐 하루 5만 원 버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알고 하는지 뭐 모르고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구도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회수가 높다라는 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글을 작성하냐. 그럼 그 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안물안궁은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제가 면접하고 두 가지 주제만 다뤄서 설명을 바로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면접이고 두 번째는 영업이라고 해볼게요. 사실은 전자책도 영업의 성격이 있어요. 글만 쓴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 내가 BMW나 벤츠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냥 팔려나갑니까 이게? 워킹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순번대로 하는 거 빼고는 내가 뭔가 영업을 해야 되거든. 그런 점이 똑같습니다. 전자책도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뭐해요? 그러니까 전자책 갖고 있고 이걸 판매하는 걸 아무도 모르는데 그 적절한 판매자인지 알 수 없죠. 첫 번째 유형인데 안물안궁 유형이에요. 안물안궁. 그 다음에 공포예요. 손해죠. 손해. 그 다음에 기회예요. 기회. 이게 말하자면 이득이죠. 상대방한테 이득이에요. 그 글을 읽는 사람 혹은 그 영상을 보는 사람한테 이득이냐 손해냐 혹은 교과서적이냐라는 거예요. 나중에 콘텐츠를 만드실 때 이렇게만 공포랑 기회 측면에만 써놓기만 해도 그게 전부 다 내 콘텐츠의 목차가 되는 거예요. 썸네일이 되고 그럼 내 콘텐츠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정리를 해놓으셔도 콘텐츠 고갈될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채널이나 다른 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실 때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나중에 내가 써먹으면 되겠죠.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주제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면접은 그런 사례가 뭐가 있냐면 면접의 종류 또는 뭐 질문의 종류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뭐 흥미롭지 근데 이런 게 여기만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다른 데도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여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또 영업에서는 뭐가 있죠? 똑같아요. 영업 종류, 영업의 종류, 뭐 영업 스킬, 뭐 고객 응대법 어떻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막 확 땡기나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비행기 역학 같은 교과서 같은 이런 게 되는 거죠. 뭐 엔진의 종류, 비행기의 형태, 프로펠러의 형태, 프로펠러의 기능 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건 무려 다른 채널들에서 90% 이상의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안 되죠. 항상 매출 고민, 조회수 안 나오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안물안궁. 야 무슨 앞에 아무런 무슨 연관도 없이 나랑 아무런 관련성도 없이 그냥 뭐 교과서처럼 던지기만 하는 거예요. 공포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건 거예요. 너 이것만 바꿔도 너는 대박 날 거야. 너 이거 몰라가지고 네가 뭐가 안 되는 거거든. 오늘 이 컨텐츠하고 똑같아요. 이 컨텐츠도 여기에 가까워요. 여기에 이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고 요것만 피하면 이득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면접. 이거 모르면 무조건 불합격.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무조건 불합격이라면 당장 면접을 봐야 될 사람 같으면 무조건 이거 클릭할 수밖에 없어요. 맨 이런 썸네일 잔뜩 있는데요. 잘 되는 것만 눈에 노출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노출조차 안 돼요. 같은 썸네일인데 누군 면접의 종류래. 블로그 제목도 마찬가지겠죠. 이거 모르면 불합격. 면접 앞에다 키워드 써주면 되겠죠. 상위 노출도 그렇고 클릭률도 그렇고 얘보다 얘가 압도적으로 높을 겁니다. 내용은 같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중고차 판매. 여긴 영업이니까요. 중고차 판매. 이거 모르면 빌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판매량이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먼저 볼게요. 그럼 다 이제 보완이 됩니다. 면접에서 이제 기회예요, 기회.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면? 당연히 면접, 이거만 알면 무조건 합격, 뭐 합격 족보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클릭 안 할까? 무조건 클릭하게 돼 있죠. 기회를 주는 거죠.
그 한 가지 이제 표현상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고민하는 게 있어요. 이거 보면 무조건 합격 보장이라고 하면 클릭률은 엄청나게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욕을 처먹는 것도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근데 합격이 보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도를 세게 하고 싶으시면 합격 보장이라고 쓰세요. 그럼 왠지 불화일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클릭 안 할까요? 클릭한다면 클릭 장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내용이 적절하고 충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본인이 노하우를 갖고 있을 테니까. 다만 내용은 비슷하다는 점. 이렇게 접근 방식만 다를 뿐인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영상 하나가 23만 조회수가 나왔는데 같은 26만 나온 어떤 채널의 그 구독자 수는 422명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제 채널에는 그보다 4만 조회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는 6,900분이 발생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두 가지 측면 중에 하나로 쓰거든요. 혹은 복합적으로 쓰거나 보통 이렇게 합니다. 영업 쪽에서는 어떻죠? 한 달에 중고차 30대 판 영업왕의 판매 노하우라고 하면요. 물론 내가 영업왕이 아닐 수도 있겠지. 이건 극단적인 사례고 영업왕이라는 건 몇 명 없잖아요. 다만 내가 한 달에 2대를 팔든 3대를 팔든 10대를 팔든 그거에 대한 판매 노하우를 이 영상 또는 이 글에서 제공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조목조목 잘 설명하면 되겠죠. 간편하고 쉽게 마치 이 영상처럼. 그럼 어떨까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영업의 종류, 영업의 스킬, 영업 판매 노하우 이런 식으로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클릭률 자체가 없겠죠. 당연히 매출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쓰면 어떻습니까? 한 달에 몇 대 판 누구의 판매 노하우 이렇게 쓰면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득을 줬기 때문이에요. 이 메시지 자체가 이득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력이나 문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득을 줄 수 있냐 혹은 손해를 끼치게 해서 공포심리를 유발할 수 있냐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바로 행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둘 중에서도 이상하게 이득이 아니라 손해 쪽이에요. 손실 회피의 법칙 아시죠? 같은 이득이면 500만 원 버는 내용보다 500만 원 잃는 내용을 훨씬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행동력은 여기가 제일 세요. 메시지가 공포.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활용을 안 하실 뿐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가끔 잊어먹을 때마다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써먹었던 측면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기회. 글 한 번 안 써본 사람이 글로 월 950원을 벌고 깨달은 점. 저는 영어가 아니라 글쓰기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글쓰기 한 번도 안 해본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월에 955만 원을 벌었대. 그럼 뭔가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거랑 맥이 같아요. 후킹인데 갈고리죠 이렇게. 불가능한 거. 그런데 내가 가장 바라는 거. 내가 가장 바라는 건 뭐죠? 955만 원. 월급 본봉이 아니라 그냥 내가 부수익으로 버는 게 955만 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95만 원이어도 상관없겠죠. 1년으로 따지면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불가능했죠. 글 한 번 안 써본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 대상이 반드시 바라는 점 하나를 합쳤더니 조회수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내용도 되게 쉽게 썼거든요. 간결하게. 제가 아는 내용을 포장하고 과장한 게 아니라 그냥 기록했어요. 담백하게 썼다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조회수하고 구독자 수가 이제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쓰거든요. 저는 항상 틀을 갖고 있어서 별로 고민 안 해요. 요것만 마지막 말씀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글 쓰는 내용의 이제 틀이죠. 말씀드리기 전에 공포 메시지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야. 한마디로 야 저기 바다에 너네 지금 수영하러 들어가지 뛰어들지 마. 그 안에 상어 있어. 그럼 사람들이 거기 뛰어들까? 안 뛰어들겠죠. 야 판매할 때 너 이거 하면 너 진짜 판매 안 되거든. 절대 그걸 하지 마. 그럼 할까요?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야 네가 이거 몰랐으니까 또 지금 판매가 안 된 거야. 이런 얘기들을 바로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공포랑 기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글쓰기 구조입니다. 이제 이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 건데 지금까지 나온 거 이제 집대성입니다. 집대성. 첫 번째 이제 내 사례예요. 내 사례 속에 공포가 있든 또는 기회가 있었든 그랬을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대상이 이걸 보고서 끌려 들어오는 겁니다. 끝까지 내용으로. 내가 하루에 30분 투자해서 하루에 30만 원씩 벌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인풋은 적게 드리고 싶어. 하루에 30분이 아니라 3분도 일하고 싶지 않아. 사람들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놀고 싶지.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그런 얘기들이 내 사례로서 처음에 등장을 하면 사람들이 안 볼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제목이 되고 이게 도입부가 돼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전도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난 이렇게 생각해. 사실에 나열만 하면 그건 글로서 또는 영상으로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도로서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랑 연관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나를 대상으로 보기는 한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가서 그냥 쑥 던지고서 전단지 주거나 아니면 그냥 전도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례를 먼저 그래서 항상 씁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이야기 짤막하게 쓰겠죠. 뭐냐면 이게 한 줄이 될 수도 있고 보면 막 몇 단의 이제 글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러죠. 저는 실은 어렸을 때 이렇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지가 됐다가 지금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는 하루에 15만 원씩 벌게 됐어요. 그런데 실은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지점들이 바로 내 이야기가 되겠죠. 난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갔던 게 아니야. 혹은 이렇게 벌었던 게 아니고
이렇게 판매량이 부쩍 올라갔던 게 아니고 이렇게 글을 잘 썼던 건 아니야. 예전엔 이런 과정이 있었어. 근데 어느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잘 됐어요. 그걸 써주는 거예요. 짧게. 마치 어떤 거냐면 제가 예전에 물건을 되게 싸게 판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왜 그걸 싸게 팔아요? 왜 싸게 팔면 고마워해야지. 왜 나한테 그런 걸 묻지라고 했던 게 제 첫 번째 그거였거든요. 내 이해에 들어간 거야. 아, 제가요 공장에 아는 지인이 있어갖고 실은 10개를 받아왔어요. 아, 그래 싸게 파는구나. 또 이런 거 있죠. 아니 선물을 받았는데 나한테 필요 없어서 그냥 파는 거예요.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돈 못 벌다 돈을 많이 벌게 됐어. 아니 뭐 글창기에 강의를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책을 보고서 뭔가 깨우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알려주면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한다고, 내 방식에 대해서. 근데 다짜고짜 전단지 주고 돌아가시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야, 그 방법 너만 이제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 부분들이 중요한 게 상대방하고 나를 내가 하는 말하고 상대방하고 연관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그래서 문제는 뭐였는데, 그래서 문제는 뭐였어? 너의 문제는 뭐였어? 글을 못 썼다가 글이 잘 쓰게 된 거, 돈 못 벌었다가 돈을 좀 벌게 된 거는 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지? 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얘기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당연히 의식의 흐름대로. 그럼 해결책은 뭐였어? 그래서 어떤 뭐 글쓰기 방법, 어떤 뭐 판매 전략, 노하우. 나는 이것 때문에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개선이 됐어. 그렇게 만들어준 게 바로 이 방법이야. 라는 거죠. 해결책은. 이제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5번째에서 이걸 얘기해. 이제 위기, 기회. 여기까지 왔어. 읽었다. 웬만하면 구매합니다. 웬만하면 구매. 근데 여기서 빵 때리는 거지. 위기, 기회. 야, 그래서 내가 몰랐을 때는 진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항상 절절 매고 그랬어.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새로운 기회가 생겼네. 예전에는 직장 내에서 욕만 먹던 사람이, 아니면 직장도 없어갖고 알바만 전전하던 내가 지금은 나 앞에서 강의도 하고 전자책 저자라고 활동도 하고 이렇게 됐던 거는 바로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걸 인지했다는 거지. 그죠? 그걸 써줍니다. 여기서 중복되는 내용은 없어요. 그 다음에 6번 뭐다? 이미 알았다고. 그래서 어떻게 사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 나오죠. 이건 뭐예요? 여기까지는 딱 이제 설득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어디서부터 하냐면 이거부터 얘기해. 그리고 구매하라고 그래. 메시지가 이거 있으면 되게 잘 된 거고, 그나마도 저는 뭐가 문제였어요. 저 뭐 때문에 잘 안 됐어요. 여기까지만 대충 얘기하는 식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게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누락되면 그게 문제가 될 뿐이죠. 왜냐면 사람이 설득이 안 돼. 사람은 의심이 많거든요. 특히 내가 돈을 내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거 굉장히 큰 행동이거든. 이거 구매라는 행동은. 문제는 이 내용은 어느 책에서든 다 하는 얘기예요. 저도 돌고 돌아서 5년, 10년 동안 못 벌다가 책에서 왜 그렇게들 그 불을 내고 떠들었는지 그걸 이제서야 깨달았다니까. 공기와도 같이 진리는 항상 우리 옆에 항상 있었어요. 거벌선 제한은 뭐냐면, 왜 이 거벌선 제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미 여기에 설득이 됐어요. 이렇게 해왔다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원 한정을 합니다. 가령 옵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10명까지만 19,000원에 팔게요. 이제 10명 지나면 20명까지는 29,000원에 팔게요. 20명까지도 다 팔렸어. 30년 이후부터는 49,000원에 팔 거예요. 이런 노하우, 이런 내 스토리, 이런 내 피와 땀이 담긴, 내가 문제가 이거였는데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해결해준 이 노하우가 들어있는 이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인원을 한정해서 제공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기간 한정을 할 수도 있죠. 기간 한정. 일주일 동안만 무료로 줄게. 여기까지 설득이 된 분이 오늘부터 무료로 준다네? 그럼 저한테 발생된 현상처럼 댓글이 3,000개, 4,000개, 5,000개씩 나오겠죠. 그럼 난 뭐 먹고 살아? 라고 하니까 여기다 미리 써주는데요. 글은 명분이거든요. 명분.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일주일 동안은 무료로 해줄 건데 일주일 지나면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100만 원에 팔게요. 는 농담이고 29,000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그렇게 워딩을 썼어요. 당연히 잘 팔렸죠. 그것만으로도 억대 이상의 매출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매출은 그냥 수익이에요. 세금 내는 거 제외하고. 또는 있잖아요. 이런 옵션을 달 수도 있습니다. 단톡방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한 달이든 또는 2달이든 기간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나중에 출구 전략이 없습니다. 단톡방을 세워놔서 Q&A를 언제든지 해달라고 하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도 드릴게요라고 하면 너무 고맙지. 책만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단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질문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선물을 또 준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전자책을 판매를 하는데 그 안에 제가 예전에 50만 원 받고 100만 원 받던 전자책을 그냥 선물로 넣어놨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또는 단톡방도 그럴 수가 있어요. 또는 요게 좀 강력한데 뭐냐면 5번째가 있는데 1대1로 무료로 코칭을 해준다는 거예요. 대면도 상관없고 비대면도 상관없는데 뭐 대면이면 카페 아니면 뭐 사무실 아니면 뭐 회의실 빌려서 만나도 되겠죠. 스터디 카페도 많이 있으니까 30분에서 1시간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또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줌 미팅으로 마찬가지로 30분에서 1시간 해준다고 해요. 몇 명까지? 10명까지 무료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죠? 후기가 미친듯이 좋은 게 10개는 확정적으로 생겨요. 후기 써주세요. 그게 조건입니다. 상대방도 고맙고 나도 고맙고 그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코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거부할 수 없는 제한의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또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포스팅을 갖다가 내가 잘 써놨잖아. 이제 이걸 갖다가 전체 공개를 해가지고 본인의 블로그여야 돼요. 전체 공개를 통해서 스크랩을 해가라. 공유를 해가세요. 그러면 반값을 할인해줄게요. 이게 어디에도 먹히냐면 가령 50만 원이라고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 잘라버려요. 공유해 가신 분한테는 25만 원을 드릴게요. 반대로 공유 안 하면 나 50만 원 내고 사면 되겠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엄청난 손해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지. 사람들의 행동을 가장 빨리 가장 확실하게 촉구하는 것보다 만들어내는 건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건 손해예요. 손해. 무조건 공유하게 돼 있어요. 그럼 1명이 볼 수 있고 10명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100명이 공유하면 어떻습니까? 한 명당 블로그 이웃이 개별로 10명씩 할때라도 1000명이 보게 되고 1000명이 공유를 하면 10,000명에서 무려 10만 명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엔 또 어떤 티핑 포인트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막 혼자서 인플루언서인 사람도 있어. 막 몇천 명이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블로그도 있죠. 저도 보니까 한 몇십 분이 인플루언서였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파생되는 인원이 측정 불가야.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제한을 만드는 선택지예요. 우리는 여기서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뭐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안 써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됐기 때문에 내가 다른 블로그나 다른 영상이나 다른 판매글 상세 페이지를 봐도 오, 그건 지금 어디구나 어디 요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벗어나는 선택지는 없을 겁니다. 뭐 저자와의 저녁 식사? 뭐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사람이 팬덤이 아주 강력한 팬덤이 있고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면 뭐 글청이처럼 만나기 쉬운 사람이면 큰 메리트는 없겠지만 나중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유명해지시고 진짜 뛰어난 사업가가 되시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거부할 수 없는 제한을 쓸 수 있는 선택지도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어떻게 오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없어?